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전북이 더 이상 낙후를 막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인프라 구축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없으면은 서울 쪽으로 다 취직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회사들 자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청년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 혜택 이런 게 완전히 그냥 갭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 수도권에 살고 싶지 않을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부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가동이나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지역균형 발전에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뭐 대기업들 본사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유치를 해서 새만금이 됐든 전주 혁신도시가 됐든 그런 대기업들을 시골로 이전하는 데에 좀 중점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문화적 혜택이나 육아 정책도 좀 다른 도시들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이라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어떻게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은 저마다 지역 혁신과 발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길 바라면서 페트롤전북 오늘은 화제의 당선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 가장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은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당당하게 진보의 깃발을 꽂은 분입니다. 진보당의 오은미 전북 도의원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도의원이 비례 포함해서 40명인데 지역구는 36명. 그런데 35곳이 바로 민주당 무투표 포함해서 유일하게 한 곳이 오은미 당선인입니다. 화제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화제 맞죠? 예,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장 이변 중에 이변이 순창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보당 입장에서도 경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민주당 표밭에서 이제 진보당 소속인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해서 저 오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순창 국민의 그 민심에 이대한 그 역사적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또 기후 위기 등으로 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또 정치권의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응이나 관심조차 없고 그래서 민생을 잘하는 사람이 도의회 가서 제대로 살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일당 독점 또 편가르기 줄 세우기 등으로서 오랜 이제 관행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또 지역민 간에 서로 그 화합을 갈망하는 민심들이 들불이 되어서 번져졌던 거 그래서 그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은미 당선인을 아마 모르시는 유권자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여성 농민 하시거나 전에 도의원을 하셨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름 석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선 의원 도의원이 되셨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셨네요. 네, 8년의 공백이 있었죠. 8년 동안은 그럼 농사 지으시면서 농민 활동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의회만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지역에서 농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늘 주민들과 곁에 있었습니다. 자, 비례가 아닌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순창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어르신들 표심 잡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머님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오음이라는 이름은 다 거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바칙불금 만들었던 사람 오음이로 기억하시고 또 대부분 이제 마을에 가면 좀 할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 특히 이제 순창군 농민회에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칼갈이 봉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높았고 예. 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농업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 연세 드신 유권자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칼갈이를 아주 잘하셨나 봅니다. 네, 아주 굉장히 호응이 예리하고 컸습니다. 예, 날카롭게 유권자들의 네. 마음을 사로잡은 네, 것 누가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칼갈이 봉사하면서 뭐 칼을 갈고 나왔구나. 라고도 하시던데. 자, 뭐 축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진보당은 얼마나 도민들 가슴속에 와 닿고 있을까? 선거 때만 얼굴을 보이는 진보당 그렇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진보당은 그야말로 농민, 노동자 또 서민들이 만든 정당이거든요. 예,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요. 그래서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저희들은 가장 바닥에 밑바닥에 그 분들이 이렇게 정당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그것을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늘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모든 걸 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삶을 내던져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만 안 될 뿐이지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들은 예. 도도하게 저희 진보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부합니다. 재선의 도의원이 되셨습니다만 도의회 구성을 보면 40명에 37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네네. 비례 국민의힘, 정의당의 비례 도의원, 그리고 이제 지역구에 네. 이제 오은미 진보당의 도의원인데 만만치 않은 어떤 도의회 속에서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의원으로서의 비판과 견제는 기본이고, 또 지금 도의회가 아까 민주당으로 거의 이제 독점이 되고, 더구나 이번에 22명이 무투표 당선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판과 견제 기능보다는 오히려 독점 체제가 더욱더 이제 공고화되지 않나 하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 그 전에 같이 도의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축하 네. 전화와 함께 예전에 하던 것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혼자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순수한 국민들 또 도민들을 믿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그렇죠. 좋은 정책관이면 그런 것들을 공감을 얻어내면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약을 보니까 농촌 거주수당 1인당 연 120만 원 도입 또 농민수당 1인당 월 20만 원 지금 5만 원의 농가 수당이라고 해야 되는 네네 그 농가 수당이죠. 예. 농민 수당이 아니라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예 농가에게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명칭은 농가가 맞는데 지금 네네. 오은미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은 상당히 이 부분을 능가하는 네. 확장된 개념입니다. 네네네. 일단 이제 농민수당을 말씀드리면 현재 뭐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이제 점점 우리 피부로 와 닿잖아요. 그래서 예. 올 이제 극심한 가뭄에 여러 가지 농산물들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비상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전라북도가 농도인 만큼 특히 농업을 업으로 살아가시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활 안정이 기본적인 그 소득 보장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농민 수당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월 20만 원씩. 이것은 우리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요. 1년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연 28조 원이라고 해요. 예. 농민 개인당 1,200만 원의 그런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월 5만 원씩에서 1년에 60만 원씩은 조금 아직 턱없는 것 같고 예. 이런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반드시 월 20만 원씩에서 연 240만 원 그리고 지금 농가당 지급되고 있는 것들을 모든 농민에게 저는 또 은퇴하신 분들에게까지 그동안 농업농촌을 지켜왔던 은퇴하신 분들에게까지 이 농민수당이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해서 반드시 실현하려고 합니다. 예. 농민들의 목소리가 늘 도정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걸렸고 그것을 행동으로 야적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김관영 당선인께도 이러한 소통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농정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도지사 당선인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 그 송하진 도지사의 경우 4년 내내 이제 불통행정이었잖아요. 그 일당 독점의 행태로 농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행동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화와 소통이 전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북은 농도로서의 농업이 가장 기본이 되고 앞으로 또 닥쳐질 식량난에 대비해서 식량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땜질식 이런 농정은 절대 안 된다.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농민단체와 또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유감인 것은 그 농민단체들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지금 김관영 당선자에게 그 후보 시절에 농업 현안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좀 무성하게 무의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공약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수당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또 농촌 지금 인력 수급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또 여성 농민들에 대한 나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가 농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 소통의 장에서 같이 만나는 게 우선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순창 군민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네. 조금 전에 어떤 지역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정자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있는 순간부터 정치적 통장, 정치 생명을 잃은 자가 된다는 어떤 인용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야무지게 일 잘한다고 그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 소속인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만큼 순창 군민과 전북 도민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소멸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을 섬기고 주인되게 하는 정치를 꼭 하고 싶고요. 예. 순창의 변화와 발전 또 더 나아가서 전북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거침없이 사직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조례발이나 5분 발언 같은 활약을 통해서 저희 페트롤 전북과 함께 자주 네.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심 잃지 않고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진보당의 오은미 당선인을 만나봤고요. 이번엔 다음에 화제의 당선인은 기초의원 중에 유일하게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한승우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한승우 당선인은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단골 패널로서 자주 함께하고 현장도 다니셨던 분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제 정의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마선구구 그러니까 삼천동 효자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소감 전해주시죠. 예, 일단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았다는데 기쁜 마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당원으로 후보로 시의원으로 유일하게 예.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무겁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저처럼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거운동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상황인 지역구여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 전주시 마선거구는 여러분 지역 정치인들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들의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지역. 자, 이런 곳에서 어찌 보면 민주당의 가장 강한
결집이 이루어졌던 이곳에서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로서 표심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이러한 변화가 도움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네, 뭐 결정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열심히 일할 사람이 시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지역에 여러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뭐 낙마하거나 구속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어서 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시원이 돼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모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제가 당선이 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아닌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어떤 계기입니까? 사실은 시민단체 활동과 뭐 정치인 내지는 행정의 차이점은 사실 시민단체는 주로 감시하고 뭐 제안하고 주장하고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행정이나 뭐 정치권에서는 주로 집행하거나 내지는 실행하는 뭐 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정작 집행이나 결정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예. 또 그 외에도 뭐 자료라든가 정보를 얻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래서 때로는 뭐 뒷북을 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같이 하는 활동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직접 그 행정에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해서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진보 정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한승우 당선인 수염을 길게 기르고 모자 쓰고 다니신 모습 인상적인데 이제 수염도 깎으시고 이제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래도 환경 전문가다 보니까 전주시의 환경 관련 예를 들면 뭐 열섬 현상이 상당히 높은 전주가 됐고 녹지 관련해서든 뭐 생태 관련해서든 제안 내지는 전문가로서 많은 발언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생태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사실은 도시 열섬이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주시를 생태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분별한 개발이나 도시 팽창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욱더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승우 당선인 개인으로만 놓고 보면 뭐 전북 녹색연합 새만금 살리기 위원장도 맡아오셨고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만 정의당이라는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번 6.1 지방선거 전국적으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결과였고 우리 저 안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존재감이 이제 국민의힘에 밀려서 아마 자성의 목소리 많이 내실 것 같아요. 예, 뭐 정의당의 현 주소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선거 과정에서 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질타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선 결과를 두고 저희들 마치 이제 정의당이 역적 취급받는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정의당이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자나 뭐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당연히 환경 문제도 제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시민들의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을 챙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번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화제의 당선인으로 꼽은 세 분은 소수 정당이 불모지에서 당선이 돼서 꼭 화제의 당선인은 아닙니다. 걸어온 길을 저희 나름대로도 살펴봤고 또 소수 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이 화제의 당선인이 걷는 특히나 한승우 당선인이 걷는 길을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좀 더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각오 듣겠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삼천동과 해저동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사실은 정의당이라고 하는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4년 동안 시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는 정치하도록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신임을 받는 그런 활동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만날 때는 한승우 의원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주시 의원에 당선된 정의당의 한승우 당선인을 만나봤고 또 다른 화제의 당선인 이번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호남에서 제2의 당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 도의원에도 비례대표를 배출하게 됐죠. 이수진 당선인을 만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북 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 입성했습니다. 축하의 소감 듣겠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일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원칙 있게 행동할 계획입니다. 예, 이수진 당선인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저는 2년 전에도 총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예, 전주시의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고 이번에 입후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행정학 박사이기 때문에 또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어느 누구보다도 원칙 있게 당당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네. 이번 지방선거 또 그 전에 지방선거를 계속 봐오신 정치인으로서 네. 민주당의 옷을 입으면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을 국민의힘의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취지를 여쭤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즈음 그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이 옷을 국민의힘이 자연스러웠고요. 보수의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있었던 그 가정 환경에서 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왜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입당을 하게 됐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조차도 갖지 않고 성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국민의힘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 비례 드디어 도의원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그만큼 우리 전북 안에서도 민심이 국민의힘의 표를 준 건데 실감하십니까? 실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츰차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흥분을 하고 있는 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거는 도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가 한 20여일 이후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도민들의 여론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정권에 대한 민주당 당원 정당 내부에서의 또 실망감도 있었겠고 또 반면에 또 저희 중앙당에서는 이준석 대표나 권성도 원내대표를 유시를 해가지고 너무 합치된 모습들, 또 혁신된 모습들, 단합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조금씩 도민들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이번에는 단 한 석이라도 배출해야 된다 강조를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아침에 월요일마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 역할을 도의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녹록치는 않습니다. 앞에 두 분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회는 40명의 도의원 가운데 37명이 민주당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단 한 분 이수진 도의원 당선인이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역할 하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그런 것보다 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다. 땀을 흘리겠다.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그런 각오라면 충분히 지금까지 일단 어떻게 보면 독주로 만들어진 그런 고인물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제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전북 도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국 도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북 지역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이라든지 1인당 개인 소득이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최하위권 아닙니까? 그것만 봐더라도 그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부정적인 뭐 과오는 다 있겠지만 잘한 면과 못하면 다 존재는 하고 있겠지만 그 지금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수진 이제 도의원 당선인을 보고 또 이수진 당선인이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또 지역구 또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진로가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을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낸 지지, 그리고 이번에 조배숙 도지사 후보에게 보낸 지지, 그리고 국민의힘에 보낸 지지가 계속 이어져야만 어느 정도의 건전한 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물론 이 부분은 진보당 정의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책임이라고 할까요?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제가 될 때 한 7명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7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예. 한 4명 컷오프를 거친 다음에 4명을 또 경선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도민분들은 다 많이 모르시겠지만 그런 7명에서 4명으로 1차 컷오프 되고 그다음에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또 여론조사 문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만큼 인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경선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치열하게 제가 된 만큼 기대치가 높습니다. 당원들의 기대치가. 도의원 비례대표로 7명의 후보가 경쟁을 했군요. 네, 7명이 경쟁을 해서 이제 PTH라는 또 시험을 거쳐서 4명이 된 다음에 문자 투표로 책임당원 대상으로 문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1순위가 될 때까지 그렇군요. 그 많은 당원분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켜보겠다. 도지사 대쪽 같은 후보니 응원한다. 예.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도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도민들을 위하고 당원들을 위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임할 계획이고요. 예. 일당 100의 각오로 제가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의 군계 일학의 면모를 제가 보일 각오입니다. 예. 사실 뭐 도의원 비례대표가 이렇게 7명의 경쟁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네네. 도지사 후보도 조배숙 후보가 전략 공천되긴 했습니다만 양정무 회장이라든지 김용호 변호사 그 위원장 같은 경우도 함께 이제 시작을 했던 터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인물 경쟁 구도가 역시 이제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이용호 의원 입당으로 인해서 활약, 그리고 정운천 또 도당위원장의 활약,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배출된 우리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민주당 집행부의 견제 역할도 하시겠고 또 국민의힘의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다음 선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정 감시를 이제 해야 될 본연의 역할,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건 없는지, 또 원칙에 어긋나고 관행에 의해서 지출된 금액이 있지 않는지 그런 분야를 또 집중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예. 자, 도민 여러분들께 각오 끝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도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도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앞으로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지금 또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제가 또 이번에 당선된 도지사, 교육감, 그다음에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원팀의 마음으로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일당 100의 각오로 군계 일학의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야심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전북 도의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의 이수진 당선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제의 당선인 3명을 만났습니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말이죠. 민주당의 어떤 일점 독점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소수 정당의 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된 점에 있어서는 폭넓은 저희가 섭외의 다양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전북 도정, 전라북도 의회 그리고 기초까지 함께 골고루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